안녕하십니까.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시장 버블 붕괴 가능성에 대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책들을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몇 가지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투자의 어떤 그 리스크 혹은 기회가 되겠죠. 제가 그 부분들을 이제 그 가능성들을 시나리오로 발표했는데 예를 들면 중국의 금융위기라든지 또 한국이라든지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미국의 주식시장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주식시장은 이번 달에 혹은 다음 달에 금방 붕괴되느냐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연초에 이 부분을 좀 특별히 다시 다루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그 이유가 현재 미국의 주식시장의 버블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예전에 작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다뤘을 때에도 주식시장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버블에 도달해 있었는데 미국이요. 연말 또 연초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국내외 전문가들, 특별히 해외 전문가들, 또 미국의 경제학자들 이분들이 이제 경고를 재차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여전히 미국의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의 더 높은 버블이 지금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초에 다루는 이유는 여러 가지 조건상 나타나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측해 봤을 때 다른 사건들이라든지 또 트럼프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든지 이걸 예측해 봤을 때 당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의 주식시장의 버블은 상당히 높다. 뒤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일 당장 주식시장이 대조정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시장의 대조정은 반드시 거의 확실성, 이미 정해진 미래인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가 불확실성이죠.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그렇지만 이미 그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성이다라는 거 혹은 맞출 수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트럼프가 잘해서 주식시장을 잘 달래가면서 선거 때까지 가면서 안 터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트럼프가 아무리 잘해도 미국에 영향을 주는 국내외적인 사건, 미국 내 사건이라든지 미국 외의 사건이 뭔가가 일어나면 트럼프가 아무리 그것을 방어하려고 해도 주식시장의 대조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초에 그 부분을 좀 다뤄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마인드를 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이라든지 혹은 좀 깊은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다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2020년 한 해를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하게 이 세미나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 대조정이 중요한 이유를 제가 방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투자 수익의 기회입니다. 아주 큰 기회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다가오는 어떤 리스크, 위기의 측면을 봤을 때는 미국의 주식시장의 대조정이 위기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거꾸로 투자적 측면에서 보면 이제 반대가 되겠죠.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는 거죠. 두 번의 큰 예를 들면 두 번의 큰 기회가 있는데 한 번은 하락장과 그리고 반등장 이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 수익의 기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주식시장 대조정에 대해서 반드시 연초부터 리마인드를 하고 갈 필요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중국과 한국에 대한 투자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한국의 투자적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역시 금융위기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의 주식시장 대조정이 중국과 한국의 금융위기, 예를 들면 중국의 상업영역발 금융위기라든지 한국의 가계영역발 금융위기, 또 그것은 부동산과 연결돼 있죠.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유일한 트리거, 방아쇠는 아닙니다. 여러 개의 방아쇠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가 되는, 특별히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미국의 주식시장 대조정이 중국의 금융위기를 촉발시키는데 이거 하나만으로 강력하게 줄 만한 하다라고 말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중국은 워낙 조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은 굉장히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작고 한국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죠. 기업의 리스크도 있고 지금 또 남북 간의 대치의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죠. 그리고 굉장히 중국보다는 훨씬 자본 유동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더
중국보다는 위크한, 약한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으로 본다면 미국의 주식시장 대조정이 많이 일어난다면 한국의 주식시장이라든지 혹은 한국의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커다랗게 큰 충격, 즉 동반돼서 동기화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중국이나 혹은 한국, 특별히 한국의 어떤 위기와 연관돼 있는 중요한 트리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 대조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한국의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또 하나 더 파생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 예를 들면 제가 나중에 올해 상반기 안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고 투자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국의 지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뛰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버블이 상당 부분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외부적 트리거가 있으면 현재로서는 정부의 정책이 강하게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정부의 정책과의 싸움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혹은 1, 20년 동안 유동성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큰 정책을 쓰더라도 가격 재조정의 부분이 크게 일어나거나 이러진 않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로 미국의 주식시장의 대조정이 일어난다면 부동산 부분도 사실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과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또 현재 상황을 분석했던 것들을 가지고 과연 미국의 주식시장이 지금 버블인지 그리고 버블이라면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버블 붕괴가 일어난다면 가격은 어느 정도 하락할 건지 버블 붕괴, 대조정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은 지금 제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큰 대세 상승기 보통 2번 내지 3번 정도 혹은 요 정도의 이제 중간 조정이 있거든요. 대조정이 일어나기 전에 만약에 지금도 이제 한두 번 정도 올해도 중간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중간 조정은 몇 프로인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대조정인지 중간 조정인지 이런 것도 또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보면 그 중간 조정들이 또한 뭐가 될까요? 예를 들면 하나의 투자적 어떤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미국의 주식시장 대조정 이 부분들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투자 수익의 기회, 아주 큰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기회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2008년에 미국의 주식시장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회인데 하락과 반등인데 반등을 얼마나 했는지 반등적 기회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2008년의 사례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이 50% 정도 하락을 했죠. 50% 정도 하락한 이후에 2012년, 10년 이전, 19년부터 한 번 오르고 그다음 2012년부터 두 번째 상승을 했었죠. 그때에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느냐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대체적으로 이건 그냥 지수 상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안 해도 지수 부분 관한 부분들인데 지수 상승으로 봤을 때 일단 대략 2009년 바닥을 찍고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대략 8천 밑으로 내려갔다가 한 14,000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이거는 한 2배 정도 못 되지만 그래도 꽤 높은 한 6,000포인트 차이가 나니까 한 87, 80% 정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한번 조정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때 이후로 보면 거의 한 3.5배 정도가 상승을 했죠. 지금까지 지수만으로도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예를 들면 이제 ETF처럼 2배나 3배 레버리지를 쓰면 대체적으로 ETF로 보면 요 두 가지의 기간에 보면 첫 번째 6배 상승이 있고 그 두 번째 2012년 이후부터 6월 이후부터 오른 것은 한 10배 정도 상승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도 굉장히 크지만 레버리지를 쓰면 역시 훨씬 더 큰 어떤 수익을 냈던 그런 어떤 장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를 들면 섹터별로 들어가면 금융 부분으로 들어간 이건 이제 하나의 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2012년 이후부터 여기 앞에서 봤던 이제 두 번째 상승 구간이죠. 이쪽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8배 이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2008년 이후에 하락 이후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 굉장히 큰 상승을 했고 굉장히 큰 수익 규모를 냈던
어떤 그런 시기죠. 그래서 이번에 일단 2008년가 때처럼 뭐 50%까지 하락할 것인가, 뭐 이거는 좀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뒤에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 또 가설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보겠지만 시나리오를 가지고 꽤 큰 조정이 일어난다. 그럼 꽤 큰 조정이 일어나면 역시 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하락한 이후에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이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해서 하락장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신다면 하락과 상승,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장과 상승장, 이 두 장에서 두 번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